혹시 당신의 상가 1층 로비나 아니면 그 앞 광장 같은 데가 어느새 옆 가게 테이블로 막 차 있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사실 흔한 일인데, 모두의 공간인데 누군가 개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침해하면 좀 그렇죠. 이럴 때 법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다 29242로 판결문하고 관련 분석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집합건물관리단, 특히 그 안에 있는 대표위원회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공용부분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할 때 어떤 권한이 있고 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관리단 운영 효율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건물 관리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일단 공용 부분을 누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 뭐 개별 소유주가 일일이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구분 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 나서는 게 일반적이죠. 네, 관리단이 주체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관리단은 이제 공용 부분을 관리할 권한하고 의무가 다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법적 조치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 부당이득. 이게 법적인 근거 없이 남의 재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용 공간을 써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송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A상가 관리단이 1층 공용 부분을 커피숍 외부 좌석 같은 걸로 막 사용한 업주들 상대로 소송을 건 경우였죠.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이 관리단에는 공식 규약이 딱히 없었어요. 대신에 2016년에 관리단 집회, 그러니까 통회죠. 여기서 과반수 결의로 대표위원회라는 걸 뽑았다는 겁니다. 아, 규약 대신 위원회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때 총회 소집 통지서나 회의록을 보면요. 이 위원회의 역할이 공용 부분의 관리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적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19년에 이 대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업주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변호사 비용 지출 같은 것도 의결하고요. 그렇죠.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관리단 청구를 각하했어요.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송 제기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대표위원회 결의만으로는 안 되고 관리단 전체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아니, 소송 제기는 관리행위 아닌가요? 맞아요. 원심도 소송 제기 자체는 공용 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려면 대표위원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번 총회를 열어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매번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송 하나 하려고 매번 전체 소유주 모아서 회의하고 결의하고 이러면 관리단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었죠. 좀 경직된 판단이었어요. 아,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군요. 원심을 파기했죠. 핵심 논리가 뭐였습니까? 네, 대법원은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우선 공용 부분 관련 행위를 성격에 따라 좀 나눴어요. 보존행위, 관리행위, 변경행위 이렇게요. 보존, 관리, 변경. 네, 보존행위는 긴급 누수 수리처럼 현상 유지하는 거, 변경행위는 구조 변경처럼 확 바꾸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 중에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확히 딱 정리를 했습니다. 소송은 관리행위다. 네,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이 관리행위는요.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 즉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인데 대법원은 2016년 총회에서 대표위원회한테 공용 부분의 관리 권한을 주기로 과반수 결의했잖아요. 네, 그랬죠.
회의록에도 있었다고 하셨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의가 단순히 그냥 관리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여러 가지 관리 행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사건처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거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16년 총회 결의로 이미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관리라는 문구 안에 소송 제기 같은 구체적인 실행 권한까지 다 포함된다고 해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거니까. 그러면 2019년에 위원회가 소송하기로 결정한 건 그냥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니까 뭐 또다시 총회를 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런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위임된 권한의 행사였다는 겁니다. 매번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그 형식 논리에서 벗어난 거죠. 이야, 이게 진짜 관리단 운영 현실을 좀 반영한 아주 실용적인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이 판결 덕분에 관리단, 특히 대표위원회 같은 기구가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용부분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임 절차나 기록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2016년 총회 회의록에 공용부분 관리 위임한다는 내용이 좀 애매하게 적혀 있었다거나 아니면 2019년 위원회 회의록에 소송 관련 의결 내용이 빠져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대법원도 다르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겠네요. 모든 건 결국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명확한 위임 절차,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충실한 기록, 이게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따라서 지금 당신의 건물 관리단 규약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 대표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다면 그 권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또 과거 총회나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제대로 작성되고 보관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로서도 이런 관리단 집회, 총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태는 게 중요하겠네요. 결국 이 판결도 과반수 결의의 힘이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결과 관리단 대표위원회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은 관리 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적법하고 명확한 위임 절차와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물 관리단은 만약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명확한 위임과 기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규약이나 과거 회의록 기록이 좀 부실하다면 실제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법률 해석 문제를 넘어서서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